안녕하세요. 영자랑 생 기초문법 제1관 제5장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얘기하면서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자, 오늘은 그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이제 명사는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죠? 알아봤었죠? 왜 셀 수 없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고유명사는 뭐냐? Mary, John처럼 이제 사람의 이름이나 Saul, Japan 같은 지명, Sunday, May 같이 뭐 요일이나 달의 이름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고유명사의 특징은 뭐냐? 고유하니까요. 첫 글자는 capital, 그러니까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나 정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 유일하기 때문에 관사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또 유일하게 셀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수용으로 쓰지도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Jane left for New York last Monday. 자, Jane. Jane인데 John이라고 써있네요. 죄송해요. Jane은 자, 마찬가지 대문자로 써있죠? 그 다음에 어때서 뉴욕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이기 때문에 뉴욕. 그래서 지금 캐피탈로 썼고요. 그다음에 Monday 요일이기 때문에 캐피탈로 해서 고유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정관사, 부정관사 쓰지도 않고 복수형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와 같은 사람, 뭐뭐와 같은 곳이라고 쓰이면은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Newton cannot become Shakespeare as well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Newton, Newton은 뭐예요? Newton 다 알고 계시죠? 고유명사인데 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뭐냐? 뉴턴 같은 사람은 이라고 되는 거죠. 뉴턴 같은 사람은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가가 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뉴턴처럼 셰익스피어도 a 셰익스피어 써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파란색으로 고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a 셰익스피어도 이제 어떻습니까? 보시면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화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자, 뭐뭐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 Miller. 자, Mr. Miller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예요. 그죠? 근데 Mr. Miller 하면은 밀러라는 사람은 이라고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이 came to see you yesterday. 어제 너를 보러 왔었어. 라고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There are three Johns. 복수로 쓰였네요. 이건 뭡니까? 자, 우리 반에는 세 명의 존이 있다. 존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존이 아니라요.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명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예를 보도록 합시다. 뭐뭐씨 부부, 뭐뭐씨 가족이라는 경우에는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정관사나 이제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the world of the roses 같은 경우 the roses 어떻게 쓰인다고요? 뭐 로즈 부부의 싸움, 로즈 부부의 전쟁이라는 이제 영화를 지난달에 보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roses는요 부부, 로즈식 부부라고 쓰인 거죠. 그래서 더 플러스 이제 복수로 쓰이게 되면은 부부, 가족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뭐뭐의 저작품, 뭐뭐사의 제품이라고 해서 보통 명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the gallery has a millet and several rodents. 자, 밀레와 로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쓰고요. rodents, s를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 자, 밀레의 한 작품과 여러 개 로댕의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a millet, 그 다음에 several rodents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알아볼 명사는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셀 수 없죠.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고요. 그래서 부정관사 쓸 수 없고 복수형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experience, success, education, kindness, youth, knowledge 등이 있죠. 그런데 추상명사도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이 추상명사가요. 구체적인 행위나 경험, 기회 등을 나타낼 때 보통 명사처럼 쓰여갖고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she had had many odd experiences. 그는 매우 이상한 경험들을 이제 겪어왔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경험들이라고 해서 그 어떤 개개인의 경험들, 그죠? 구체적인 경험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s를 붙여서 보통 명사회에서 쓴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추상명사의 관용적 용법입니다. 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해석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of 플러스 추상명사는요,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보면요, a man of science may not make money. 자, 과학의 남자가 아니라요.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of science는요,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였냐? scientific 이란 형용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a man of science는요, 그냥 a scientific man 정도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은요, it is of use, is great use. 지금 죄송해요. use에도 이제 해주셔야 되죠. 자, 그것은 나에게 이제 굉장히 유용했다. of use가 어떻게 쓰인다고요? useful로 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of 플러스 추상명사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보시면 of talent, of learning, of wisdom, of ability, of sense, of importance, of experience 같은 경우, 그죠? A man of the world, a man of his word 같은 경우 다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of 플러스 추상명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보충학습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를 보시면 His knowledge was of a different kind from mine. 자, 그의 지식은 나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도 그죠?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of 플러스 추상명사였고요. 이번에는 all 플러스 추상명사, 그다음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입니다. 자, 어떻게 쓰인 걸까요? 자, all 플러스 추상명사나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는요, 비동사와 함께 문장의 술부가 되어서요, 매우 뭐뭐하다, 즉 very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he is all attention. 그는 모든 attention이다가 아니라 he is very attentive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의미가 어떻게 되죠? 그는 매우 주의 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까는 뭐였어요? of 추상명사였고요. 이번에는 of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뭐 추상명사 플러스 itself도 가능한 거겠죠. 자, 이런 경우는 very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알아두셔야 되죠.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요게 부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명사가 전치사 뭐 with라든지 in, by, on 등등과 같이 쓰이면은요, 부사적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 의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he stepped on the girl's foot on purpose. 그는 그 소녀의 발을 밟았다. on purpose. 목적 위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돼요. with care, 주의 깊게, with ease, with ease, 쉽게, by degrees, 점차로, and despair, 실망하여, by accident, 우연히, in haste, 서둘러.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of 플러스 추상명사 보신 것처럼 이러한 경우 꼭 이디엄처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the 플러스 형용사는요, 추상명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까 계속 알아본 거는 뭐 플러스 추상명사였는데 이번에는 추상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더 플러스 형용사다 라는 거죠. 자, 더 플러스 형용사 우리 이미 알아본 거 있었죠. The rich 같은 경우 부자들, 그죠? 이렇게 복수 보통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추상명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lm is full of the strange and the horrible. 그래서 strange 이상한 것, 그죠? 이상한 것과 그 다음에 the horrible 그리고 무서운 것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 뭐야? 괴기와 공포로 가득 차 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추상명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true, 그죠? 그다음에 the good, 그다음에 뭐 the beautiful, the rich. the rich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부라는 추상명사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가사명사로 넘어왔네요. 자, 보시면은 보통명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명사는 가장 많은 명사의 종류겠죠. 자, 형태가 있는 사물의 일반적인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boy, horse, tree, book, apple, house 이렇게 모든 이름 붙여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요. 뭐 hour, day, pound, gram, 뭐 feet, mile 이렇게 시간, 무게, 거리 등을 나타내는 말도 형태는 없지만 일정한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보통 명사에 속한다라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자, 보통 명사의 총칭적 의미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 겁니다. 자, 이건 뭐냐? 보통 명사가 총칭적인 것, 종류 전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 더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 그 다음에 복수 보통 명사를 통해서 대표 단수, 즉 총칭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dog, the dog, the dogs 같은 경우 개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칭적 대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사 없이 단수 보통 명사가 총칭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man 하나의 인간이라는 의미로 이제 부정관사 어가 쓰이지만요. 인간, 인류라는 이제 총칭적 의미로 관사 없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n is mortal. 자,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라는 문장에서 man 한 인간은 이러기보다 인류, 인간, 그래서 총칭적인 인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으니까 뭐 어라든지 복수라든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사 없이 단수 명사로서도 이제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old glitters, 금은 반짝인다. 그래서 그냥 gold 쓰셔도 이제 대표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보통 명사의 추상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이제 보통 명사 그 추상적 의미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가 있었습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보통 명사에도 더를 붙여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뭡니까?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자, 글의 힘이 무력보다 강하다. 많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the 플러스 보통 명사 펜이 붙어서요. 힘이, 그죠? 글의 힘이 the sword. 그 칼이 아니라 무력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의 의미를 갖는 거죠. 무력보다 강하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알아볼 거는요. 보통 명사의 형용사적 의미입니다. 자, 보통 명사가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보통 명사가 형용사적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형용사가 보통 명사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나 더 오고요. 보통 명사 오고요. 오브 어의 구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 구문에서는 보통 명사는 형용사처럼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와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she married 그녀는 결혼했다. the birth of a man. 자, 남자의 짐승이 아니라 짐승 같은 남자와 결혼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고요. 보통 명사 birth 오고요. of 오고요. 어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라고 해서 명사 man을 꾸며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 the 플러스 형용사 해서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아까 봤었죠? the rich 부라고 쓰일 수도 있지만 자, 복수 명사라서 부자들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the rich는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the rich는 그러니까 rich people 사람들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명사가 형용사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죠. 플러스 보통 명사 of 그래서 그 짐승 같은 남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더랑 합쳐져서 복수명사의 보통명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집합명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명사도
마찬가지 가사명사죠. 자, 집합명사는 뭡니까? family, class, commit, nation, public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한다. 자, 그냥 말 그대로 집합을 나타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집합명사는 어떠냐? 셀 수 있다 그랬죠. 가사명사입니다. 그래서 family is large. 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크다. Mr. Families. 세 가구들이 live in the house. 그 집에 산다. Three families. 이런 식으로 해서 셀 수 있으니까 three 수사를 붙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집합명사 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로 취급하는 집합명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셀 수 있다 그런데 왜 복수로 취급한다 그랬지? 이건 뭐냐면요. 보통 집합명사는 그 무리를 이제 뭉뚱거려서 하나의 집합체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as family is 단수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복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원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는 복수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family are all well 같은 경우에 그래서 family 그 구성원 모두가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서 all the members of his family are all wel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각각의 그 멤버들이 모두 다 잘 지낸다라고 해서 이제 복수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세요. 자, 지금 참고 사항은 꼭 알아둡시다. 항상 복수로 취급하는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cattle, people, poli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수의 형태예요, 그죠? 하지만 항상 복수로 취급을 합니다. police 같은 경우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police are 항상 복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물질명사를 취급하는 집합명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집합명사인데 물질명사처럼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려면은 어떤 단위명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baggage, clothing, furniture, machinery, mail, scenery 등이 있는데 자, 가구 한 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 단위명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 bought two pieces, piece라는 단위명사가 필요합니다. Two pieces of furniture. 나는 두 점의 가구를 샀다. At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서.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baggage, clothing, furniture, machinery, mail, scenery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물질명사가 뭐가 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까지는 이제 집합명사 알아봤고요. 이번에 물질명사 알아볼 건데 물질명사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죠. 자, 셀 수 없는 물질명사 살펴봅시다. 자,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 그래서 물질명사세요. 그것을 물질명사라고 한다. 자, 지금 카테고리 나눠져 있죠. wood, glass, silk, paper, air, gas, water, oil, milk, wine, sugar, butter, bread, coffee, rain, snow, stone, money, chalk, fire 등등 이런 것들이 물질명사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래서 we can live without air and water. 우리는 공기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air, water.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부정관사라든지 복수형이라든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을 나타내는 much, little, some, any, no 등과 같은 수량 형용사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uch와 little 같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물질명사도 보통명사적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부정관사나 복수형 쓰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명사가 그 물질을 만든 제품이거나 그 물질에 대한 개체 혹은 그런 물질의 종류를 나타낼 때는 복수명사로 취급해서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This is a very good wine. 붙였죠? 아주 좋은 포도주이다. 하나의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tasted several chocolates. 난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맛보았다. 그래서 초콜릿 S가 붙었네요. 마찬가지로 종류나 개체 각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품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He has a glass. 그럼 유리를 달고 있다 이게 아니라 유리잔 그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He has a glass in his hand 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there was a big fire. 자, 불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화재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was a big fire in the hotel last night. 그래서 a fire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 명사 또한 보통 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Let's Practice와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